네, 잔명거진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따뜻한 잔소리라는 타이틀로 구직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희망 분야의 채용 정보에서부터 관심 기업의 정보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02-845-1901, 1902 두 대의 전화와 함께 또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샵 8181번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죠. 네, 지금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인터넷 주소로 여러분들 취업에 관한 다양한 문의사항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또 우리 전문가 두 분께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 첫 번째 고민 상담자의 상담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강주리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따뜻한 잔소리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네, 저는 금융권 기획 또는 홍보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고 있는 신방과 학생입니다. 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석사, 박사 등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오히려 고학력이 취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공부에 욕심이 있는 편이라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고학력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특히 금융 쪽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자세한 고민 내용은 스튜디오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학년 학생이고 희망 직무도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희망 직무에 대한 어떤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고학력과 취업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질문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분에게는 저희가 또 어떤 따뜻한 잔소리를 해드릴 수 있을지 바로 전화 연결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사연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됐고요. 예. 저희 최현정 컨설턴트 나와 계시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리고 우리 전화 주신 분께서도 궁금하신 것 마음껏 한번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질문 주시겠어요? 네. 네네. 네, 궁금하신 점 어떤 점 있으세요? 예, 제가 궁금하던 게 제가 지금 4학년이거든요, 학부생. 근데 보통 주위 애들 보니까 대학원 진학을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원 진학을 간다고 해서 그게 취업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도피성 진학인지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 기업 입장에서 어떤지 그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일단은 금융권 기획을 관심이 생기셨다고 하셨는데 왜 금융권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신방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제 아버지께서 또 그쪽 근무하시고요. 네.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 좀 더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혹시 그러면 복수 전공이나 이런 건 하지 않으셨어요? 수전공도 하고 있어요. 상경 쪽으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금융권 쪽으로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에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석사를 관심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고민 중인 거죠?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네. 네. 일단은 지금 기획 업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경력자나 아니면 좀 전공, 학력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우대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를 밟으시는 분들은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고학력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성을 못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사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대졸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석사를 뽑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부담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어떤 분야에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것인가를 좀 뚜렷하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석사를 밟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권 쪽에서는요, MBA나 이제 금융공학 전공자들을 우대를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직무상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품 개발을 한다라던가
그런데 거기 안에서 채용을 할 때도 석사로 우대는 하지만 일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석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히 더 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석사로 입학을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연구나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역량을 좀 개발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더 하신 분들을 더 우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고 또 경력이나 이런 게 우대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예. 자,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나요? 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예, 제가요 요새 토익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토익이나 이제 토스 뭐 이렇게 좀 영어 관련 스펙이 일단 많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서류 심사를 할 때 그런 객관적으로 점수나 그런 급수를 나타내는 스펙이 동일할 시에 기업에서는 어떤 걸 좀 더 우대적으로 보는지 다른 거에서 그 기준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일단은 서류 전형에서 스펙적인 부분이 요즘은 많이 보지 않는다라고 많이 뉴스에서 보셨나요? 네, 보긴 봤는데 아무래도 전 그거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은 요즘 스펙이 다 고스펙자들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펙을 갖지 않으면 내가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너도 나도 스펙만 따느라고 이제 아우성인데 스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 그런 기준에서 내가 좀 더 차별화돼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실무 경험이거든요. 근데 실무 경험을 꼭 어떤 기업에 가가지고 정규직으로 일해봤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내가 현업을 담당해봤다던가 인턴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스펙적인 측면에서도 인턴도 스펙 안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토익 점수만 따는 것만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시면 학원 다니시면서 다른 것들을 조금 활동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지금 토익 점수가 확보가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더 높은 점수를 위해서 공부하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좀 높은 점수를. 네, 일단 서류 통과가 잘 되시려면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어떤 기업에서는 특히 더 우대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자기소개서 안에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조금 부족하다던가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심이 있고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역량적인 측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사실은 스펙 열심히 따셔도 최종 합격의 선에는 닿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와 전화 연결 처음이셨죠? 네네. 네, 방송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은 저희가 더 추가적인 조언 아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분이 많이 좋으신가 봐요. 어떠세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꼭 원하는 취업 항상 밝은 자세로 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뭐 대졸의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높아지고 있고 사실 석박사도 상당히 흔한 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기업에서 같은 역량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고학력자들을 좀 배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입 공채를 보면은요 대졸자 기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석사, 박사, 고학력자가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적인 측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일단은 실력은 없는데 나이만 많이 먹은 그런 지원자라고 하면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 공부를 조금 더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줄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느껴지니 바로 학부를 졸업하고 우리가 좀 키워가지고 역량을 배가시켜서 경력자로 만드는 거를 기업들이 더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 입장에서 좀 피곤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반대로 석박사만을 채용하려는 분야도 분명히 존재하죠. 예, 뭐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고학력자를 무조건 배제한다기보다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고학력자는 이제 오버스펙으로 보는 거고요. 반대로 오히려 석박사 최소한 석박사가 이제 학위를 선호하고 또 그 자격 요건에 오히려 해당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주로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리서치 업무나 애널리스트 업무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뭐 통계학이나 경영학 쪽에 석박사를 또 우대하는 그런 직무가 있고요. 또 뭐 이군 계열은 대표적으로 R&D 쪽, 오히려 연구소에서 정말 순수하게 선행기술 연구하는 쪽은 최소 석사 이상이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전략기획이나 뭐 컨설팅, 기타 교육업종 같은 경우도 석사들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은 정말 부지런하게 사는 분들도 많으신 게 일을 하면서도 이제 자기 개발 차원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바쁘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텐데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석사를 밟으시는 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특수대학원을 다니신다든가 야간대학원 이런 쪽 선택을 하시는데 그밖에 뭐 고급 기술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금융 쪽이라고 하면 CFA나 CPA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 CFP나 CFA 뭐 이런 것들 네. 따시면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고 아니라면 회화를 좀 다양하게 마스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기타 뭐 중국어는 기본이고 뭐 스페인어 이런 것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서 좀 더 자기개발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 상태에서 이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밖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트워킹을 이제 단단하게 구축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내가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나 아니면 세미나 같은 것들 참여하셔가지고 명함 교환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시면은 그게 나중에 내가 이직을 하거나 경력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취업 준비생들끼리 스펙이 이제 비슷할 때 기업 입장에서 어떤 좀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네. 기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스펙적으로 비슷할 때는 솔직히 뭐 좀 학력을 좀 우선시 학벌을 좀 더 볼 수도 있고 회사에서 만약에 또 뭐 외국어 쪽이 조금 더 중요하다 직무상 그러면은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이라도 외국어 점수가 높은 친구를 뽑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요즘에 강조하는 것처럼 뭐 경험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또 이력서 상에서 스펙이 비슷할 때는 자소서에서 어떤 좀 가점을 줘서 자소서를 통한 그런 또 대비를 좀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담 의뢰자에게 저희가 따뜻한 잔소리 마음껏 해드렸고요. 꼭 네. 이런 것들이 성공 취업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의뢰자의 사연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강지르 캐스터.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생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27살 여성으로 졸업 후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왜냐면요. 저는 지금까지 큰 위험 없이 별탈 없이 살아왔는데요. 이 면접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경험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이 곤란함을 느끼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를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어려운 질문이에요. 면접 때 딱 그 질문을 받아도 어렵고 자소서에 쓰기도 어렵고. 네. 서진 씨에게 이 질문 드린다면 위험에 처한 경험 있으세요? 위험에 처한 경험 저도 이제 딱히 생각나는 게 바로 없는데 그쵸. 글쎄 뭐 해외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생방에 있는데 한국에 도착하지 못했을 뻔한 그런 경험 말고는 크게 위험스러운 그래요. 경험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예.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답변이 힘들죠. 네, 예. 맞습니다. 자, 이분께는 또 저희가 어떤 따뜻한 잔소리 해드릴 수 있을지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상진 이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취업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마음껏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일단 제일 궁금하신 게 그 앞서 사연에서 말씀해주신 그 위험에 처했을 때 뭐 그 경험을 묻는 질문이신가요? 네네네. 예. 요즘 기업들에서 자기소개 쓸 때 뭐 가장 살면서 어려웠던 경험, 그죠? 아니면 크게 실패했던 경험, 뭐 지금 말씀하신 또 위험에 처한 경험 등을 많이 물어보죠.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어떤 걸 알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그 기업에서 물어보는 것 같으세요? 위기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대처했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이 이런 좀 학생들 아직은 사실 사회생활 인생의 뭐 굉장히 일부분만 보낸 친구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건요. 굉장히 거창한 경험, 뭐 무슨 뭐 건물이 무너졌을 때 살아남은 그런 그 위험을 물어보는 게 사실 아니고요. 자기가 그 학생으로서 학창 시절에 겪을 수 있는 일 중에서 그래도 평소와 다른 그런 상황, 내가 좀 긴장하거나 또 어떤 곤란한 상황을 물어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내가 사실은 상황 자체보다도 대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런 상황을 뭐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극복을 했을 수도 있고 순간적인 기지로 극복을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친화력으로 극복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적극성,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그런 뭐 그 드라마틱한 아니면 있어 보이는 그런 소재 자체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요. 본인이 살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 워낙에 평탄하게 살아오셔서 굉장히 좀 소재 발굴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안에 있는 내 경험 과거 중에서 그래도 내가 조금 긴장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대처 방법이나 과정 자체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위험에 처한 경험이 실제로 많이 안 떠오르시죠? 네네.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거 토대로 좀 생각을 해보고 뭐 각색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멋지게 말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또 궁금하신 거 어떤 거 있으세요? 또 그 저녁 식사 면접, 그러니까 술자리 면접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럴 경우 그 면접관이 주는 뭐 술을 다 받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주량이 어렵죠. 어떻게 되세요? 네, 얼마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좀 고민일 수 있죠. 네, 어떻게 뭐 좋을까요? 제가 그 심정은 10분 이해하고요. 예. 저도 왜냐하면 주량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사회생활을 할 때 초반에 특히나 여러 가지 그 술자리 갈 때마다 사전부터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받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또 술자리 면접 사실 보는 경우가 흔치는 않고요. 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뭐 일반적인 특히나 기업에서는 저녁 시간에 뭐 회식이든 고객 응대할 때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또 어떤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 크게 한 3가지 정도, 또 이거 마찬가지로 이유가 있겠죠. 이제 술자리 면접 보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 정말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술자리에서 매너가 어떤지, 왜냐면 술자리 자체를 자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주량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주량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상대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는 면접관분, 뭐 내가 팀장님 될 분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신다. 그럴 때는 사실 주량이 셀수록 좀, 유리하죠. 예, 뭐 어쨌든 주관적이지만 유리할 그런 게 수밖에 있군요. 없고 예. 또 영업이나 네. 아니면 주류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또 굉장히 또 민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주량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또 회사에서 이런 술자리 면접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취한 후의 행동. 네, 저희 또 술 마시고 나서 그죠? 취한 다음에 사람들 굉장히 패턴이 많이 바뀌죠. 이제 그런 걸 사실 의도적으로 보기 위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본인 주량 넘게 마시면은 그 다음에 그저 뒷감당을 못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주량을 너무 넘길 정도로 강제로 마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술자리 분위기에 맞춰준, 특히나 주량이 약하실수록 술자리 분위기를 깨지 않는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뭐 너무 이렇게 주량의 압박을 받지 마시고 정말로 안 되겠다. 내가 이 이상 마셨을 때는 오히려 뒷감당 못하겠다 싶을 때는 좀 잘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더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방송 예. 계속 지켜봐 주시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질문 저희에게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취업의 과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문난관의 연속인 것 같은데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소서를 쓸 때 정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또 거기서부터 이제 강박증이 시작되는 거죠. 아유,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하고. 예. 맞아요. 학생들이 좀 버렸으면 하는 습관, 자소서 쓸 때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정말 아까 소재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한 친구들은 일단 좋은 소재가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자소서 쓰기가 쉽겠죠. 너무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뭐 잘 쓰기 위해서 기본적인 비교는 해야 되겠지만 회사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뭐 그런 얘기 했지만 뭐 통섭이 저희가 또 화두라고 했는데 뭐 정말 인재,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인재 뽑은 모든 인력이 다 핵심 인재가 되고 다 혁신적인 그런 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뽑는 인력 중에 10% 아니면 5% 정도만 그런 인력을 뽑아도 사실 성공이거든요, 채용은. 내가 그 5%, 10%가 꼭 되려고 안 해도 나머지 90% 정도에 해당되는 인력 수준, 그 인재 수준만 돼도 채용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뛰어난 친구죠. 너무 잘 쓴 친구하고 비교하면 자꾸 초라해지고 자꾸 또 부풀리고 싶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좀 기준을 좀 적당하게 잡으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에 다른 회사 가면 된다. 그렇게 좀 마음을 좀 추스리시면 좋겠어요. 예. 네, 일단 강박증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것 좀 먼저 버리셔야 될 것 같고 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들을 묻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이유를 알고 쓰면 우리가 좀 더 좀 그들이 원하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위험, 위기라고 하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네. 그걸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맞닥뜨려도 충격이 좀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학부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면 입사하고 나서도 그런 경험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가정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위험이라고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경험이 많이 못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없는데 이걸 쥐어짜놔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과 그런 갈등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내 수준 안에서 겪었던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술자리 면접 이야기가 나왔는데 술자리 면접에 핵심이 있다면 몇 가지만 콕 좀 찝어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뭐 제가 앞서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뭐 정말로 뭐 본질적인 핵심이라고 하면은 뭐 기업마다 좀 의도는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뭐 술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원자의 좀 꾸미지 않은 모습. 내면적인 특성,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런 취지가 많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좀 그 수절 면접을 또 보는 회사의 의도가 가끔 좀 의심될 때도 있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사장님이나 팀장님의 그런 술에 대한 편견 가지고 또 면접을 너무 획일화하고 또 그 술자리 면접을 잘하는 친구만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사실 그런 발언을 하는 선배님도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선배님, 저처럼 술을 별로 안 좋아해도 굉장히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편견은 좀 기업에서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수만 안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술자리 면접에서 좀 이런 실수만큼 정말 피해야 된다고 뭐 떠오르세요? 뭐 일단은 말 실수죠. 말 실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한 상황에선 누구나 그죠? 긴장을 너무 안 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하다 보면은 상대방 입장을 덜 생각하고 거기서 툭 내뱉은 말이 한마디의 실수가 사실 굉장히 좀 치명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항상 술자리 면접 같은 특이한 면접에서 특히나 그런 좀 긴장 풀어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예. 술 취해가지고 내가 과장님 내가 떨어져 보면 내가 니네 고객이야. 막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는 2부 준비해야 될 시간이네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지역별 채용 정보부터 먼저 만나보시고요. 뭐 정보요? 예, 지역별 채용 정보. 지역별 채용 정보부터 먼저 만나보시고요. 따뜻한 잔소리는 2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크고 작은 고민들이 아니라 영상으로 또 의뢰를 한 구직자들의 궁금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